안녕하세요. 저는 관찰자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심각한 모순이라는 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성은 정자를 뿌리기만 하면 되므로 여러 여성을 동시에 임신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직접 아이를 낳아야 번식이 가능한 신체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체의 후손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보는 눈이 높을 필요가 없는 반면에 여성은 매우 우수한 남성을 골라야 하는 진화론적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왔으며 그러한 본능은 오늘날까지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강간 등 강제적 상황을 배제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칭되는 커플은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조직과 사회를 이루면서 이러한 체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수의 남성이 여성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남성들이 그 체제에 반기를 일으킵니다. 비록 이성에 대한 매력이 적어도 이들은 훌륭한 전투력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 개체이므로 이들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여성과 매칭될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나온 것이 일부 1차제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남성이 지지하는 일부 1차제를 갖춘 시스템이 더 많은 남성을 원만하게 포용하므로 총 생산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들이 채택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일부 1차제의 등장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정책이 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재 저출산 정책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성들의 경쟁력은 평균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 커플의 숫자가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하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사실은 저출산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이 정책은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된 세금이 10년간 200조 원 정도입니다. 이 200조 원을 강탈당한 국민들은 연애나 결혼 준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을 막으려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조 원을 세금으로 걷지 않고 과도한 여성 우대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안으로는 일방적인 여성 우대 정책을 없애 세금을 줄이고 여성에게 국방세 또는 대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남녀의 기회 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평등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대폭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출산의 추가적인 원인이 존재하지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모순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